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하락해 비공식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의견 일치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기금과 처방약 개혁을 포함한 적자 줄이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진 일로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 다시 파란불을 켜게 됐습니다. 미국인의 반 이상은 기후변화 영향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0.75%포인트 이자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비드-19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 논쟁이 강합니다. 감염자 20명 가운데 1명은 회복 후에도 후각과 미각이 없는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각과 미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보조제는 골절 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도하고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10명이 넘는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가 오늘 제3당을 창당합니다. 당의 이름은 전진당 포워드 당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간접 전쟁 중이지만 2명의 미국인과 1명의 러시아인 맞교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리브 골프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단순히 골프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국내 총 그 생산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하락됐다는 것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동안 계속 홍보를 해왔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치를 보면 그렇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그 특정 그 한 그 기구에서 이게 경기 침체다 하고 발표를 해줘야지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나쁜 뉴스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데 또 항상 나쁜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굿뉴스, 그 굿뉴스도 사실은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희망을 접지 않고 계속 조 맨슨이라는 연방 한 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대쉬하고 뭔가를 또 그 의원이 원하는 쪽으로 주고 밀고 가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결국은 여론이 있거든요. 이 같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경기에 대한 분석과 기후변화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방정부의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론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 4분기에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GDP가 늘어나도 신통치 않을 판에 줄어들었습니다. 0.9%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우 업계에서는 0.3% 내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1, 4분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1.6%가 줄어들었으니까 2, 4분기에 0.9% 줄어든 것이 줄어듦의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21년 4, 4분기에는 많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GDP 수치가 줄어들면 보통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가 독립적인 그 경제 전문 기구인 전국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확정을 지어줘야지 되는데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다 하는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은 아직까지 그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바로 이 경제연구소, 전국경제연구소에서 항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경기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노동시장 등이 뭐 단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국내 총생산이 내려갔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벤토리,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재고에 대한 투자가. 그런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공급망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너무 많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어느 시점에 살 수 있을 때 재고에 대한 투자를 무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재고에 관한 그 인벤토리 투자가 좀 슬로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한 2%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0.9% 국내 총생산이 내려갔다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연방정부의 지출도 줄어들었고 개인 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다 하고 확정짓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 사는 것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품과 미국 전체적으로 경제가 70%가 소비로 돌아간다면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서비스도 있는 거죠. 여행 등을 포함해서 이런 곳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투자 같은 것은 좀 줄어든 거고요. 그 사업 투자도 소프트웨어에 관한 투자도 있고 또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빌딩에 관한 투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장비도 손에 잡히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주택에 대한 뭐 이런 투자들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전부 인플레이션입니다. 투자가 줄어든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주춤하는 것도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사업주들이 투자하는 것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꿔서 투자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전국경제연구소가 뭐라고 하던 무슨 월스트리트의 분석가가 무엇이라고 하던 유권자들은 65%가 이달 초에 여론조사 결과 뭐 이미 경기 침체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는 어제 이자율 인상을 했음에도 오늘 이 같은 발표 경기 침체다 하는 것이 있어도 전부 그린색이거든요. 다우지수 나와주세요. 1, 2, 3 198.55포인트 올라갔고 S&P 500 나스닥은 61.83포인트 S&P 500도 26.64포인트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기 침체와는 달리 지금 월스트리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가 좀 확장이 슬로우해지는 것, 둔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무디스의 그 분석가인 마크 잔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의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성장이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0.75%포인트 올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일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만 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오늘 GDP 그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에 어제 한 얘기잖아요. GDP 성장률이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겠지만 그게 임시잖아요. 나중에 또 수정이 되는데 아마 연준 의장은 수정치를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조금 약간의 그냥 소금알 몇 알 정도 뭐 grain of sal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다.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래저래 굉장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은 낙태가 어떻네, 총기, 뭐 종교 자유 등등의 뭐 연방 대법원의 판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투표할 때 막상 딱 투표장에 가면 내 세금이 어떻게 되지? 내가 돈을 더 벌었어? 못 벌었어? 더 벌 것 같아? 못 벌 것 같아? 이 행정부에서 문제는 경제야를 세계 공통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민주당에서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맨슨 의원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어떠한 지출한 내지는 예산한 포괄적인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과시키지 않겠다. 기후변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포기하지 않고 조 맨슨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을 계속 설득하더니 어제 저녁에 드디어 나 여기에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투표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석탄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의원, 본인도 그 석탄업계에 투자를 해서 돈을 1년에 많이 벌고 있는 조 맨슨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 맨슨 의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제 통과시키는 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연방 적자를 줄이려면 어디서 돈을 더 걷어야지 되잖아요. 법인세를 최소 15%까지 한다던가. 그런데 대단한 부자에 대한 세금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연소득이 $1,000만 이상이었었죠. 그런 사람에게도 소득 조금 세금을 좀 늘린다인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맨슨 의원도 싫어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빚을 줄이고 헬스케어 비용 같은 것을 늘릴 수 있고 처방약값 같은 것도 이제 그 연방정부 지원 이런 것 등으로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 패키지 법안에 조 맨슨 의원이 서명을 하겠다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줄이기 법안 2022입니다. 현실적인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모든 타입의 테크놀로지에 다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핵에너지도 포함되고요. 화석연료, 맨슨 의원의 개인의 사업과 웨스트 버지니아의 사업인 화석연료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 한 40%의 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10억, 100억, 1000억, 거의 4천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이걸 합쳤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오바마 케어 뭐를 연장한다던가 하는 거 처방약값 줄인다던가 64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적자도 3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390억 달러를 어디선가 만들어 와서 한다는 건데 기업의 최저 세율을 15%로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3,130억 달러의 수익이 늘어난답니다. 이것만으로 기후변화 거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열심히 빠져나가는 세금 같은 것을 단속을 해서 1,240억 달러를 더 벌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업계에는 타격이죠. 민간 에퀴리 회사 140억 달러를 어떠한 그 소득을 정규 소득으로 해서 carried interest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반전인 거죠. 반전.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상원에서는 미국 내의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2,800억 달러 규모 패키지도 통과시켰거든요. 그거 통과시키고 몇 시간 만에 조 맨슨이 이것도 오케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를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 가상 통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땡큐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산업 자체는 이제 반도체 기후변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투자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주일 전에 이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 맨신 의원이 아니 인플레이션도 얼마나 지금 큰데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정부에서 돈을 뭐 더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돈이 더 돌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이후에 지난 2주일 사이에 동북부에서 시작이 돼서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엘라스카 많은 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움직이고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론들도 막 화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긴 했지만 민주당이 끊임없이 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조 맨슨을 계속 만나고 구슬리고 얼르고 뭐 이래 가면서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여론조사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유가가 물어봤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백인이었습니다. 67%가 백인이었고 나이는 가장 많은 그룹이 45세에서 64세, 그 다음으로 많은 그룹이 30세에서 44세, 교육 정도는 40%는 고등학교 교육 그 이하를 받았고 29% 약간의 대학 교육을 받았고 대학 졸업한 사람 22%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을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53%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허리케인도 있고 폭염도 있고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니 올여름이 지난해 여름보다 훨씬 덥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 기후변화는 지금 미국에서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 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 밖에 뭐 18%는 모르겠다. 그리고 7%는 아직도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가 있다고 그래?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 없어 라고 말은 안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주 그 여론을 읽는 그 눈초리, 여론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잘못 세뇌됐었던 사람은 지금도 기후변화가 무슨 기후변화야? 그런 것 없다. 본인의 집이 허리케인 때문에 산불 때문에 대피해야지 되고 망가지고 하는데도 그만큼 사람이 그 정신이 쇠뇌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5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기후변화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 맨슨 같은 사람도 결국은 돌아서서 미국은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전기자동차 같은 여기에 대한 산업이 활발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그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아직 임기가 3년은 아닌가요? 2년 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그런 쪽으로 쭉 그 산업이 이끌어 가진다면 그 뒤에는 공화당 행정부가 오더라도 too late. 뒤돌아 가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여기서 일단락 우리의 산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고 어차피 결론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뭐 LA 카운티에서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지 그런 발표가 있는데 그런 발표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반경은 어떠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지만 그 사람들 이후에 사실은 롱 코비드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코비드 앓고 나서 이후에 오래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후유증을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어떻게 앓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랜 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오늘 뭐 어떤 연구 결과는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은 심장에 좋대요. 와인을 마시면 심장에 좋대요. 그래서 어디서 연구했지? 하고 보면은 커피 회사가 또 와인 회사가 지원하는 돈으로 누군가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타민 D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방 정부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뭐든지 연구 결과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잠시 뒤에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강에 관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혹시 보건국에서 발표했는가 하고 봤더니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이제 남가주의 코비드-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입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입원 환자 수가 2주일 전에 환자 10만 명당 보통 이제 10명을 넘으면은 이게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넘으면은 입원 환자 수가 10명이 넘으면은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거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 또 뭐 학교 또 이 공유 오피스 공간이라든가 모든 그런 뭐 소매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뭐 2살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LA 카운티에서 해도 우리는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온 그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버리힐스라든가.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자연 면역도 너무 많고 백신도 많고 그리고 이제 코비드 치료제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치료제 복용하고 거뜬하게 이제 일 시작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한 겁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보니까는 그 70대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꼭 썼다던가 월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뭐 꼭 마스크를 썼다던가 하셨던 분도 요즘은 마스크가 그냥 자동차 어디에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액세서리 정도로 굴러다니게 된데 예전에 필수였다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이유로 마스크 쓰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 회사는 마스크 쓰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사이에서도 실제로 마스크를 이 타이밍에 특히 남가주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야? 어쨌든 걸리면 치료제가 있잖아. 그리고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처음에 코비드-19 시작되고 처음에 독감 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땐 좀 위험했죠.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여름만 3번째입니다. 코비드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아주 그 불편함 또 아픔 같은 것을 주고 2020년 여름을 지났고 2021년도는 여름도 있었지만 겨울이 또 혹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3번째 여름을 맞습니다. 하루에 LA 카운티에서 6만 명이 감염이 되고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집에서 자가 진단하시는 분들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추가 진단 테스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 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의료진에서도 마스크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비드-19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건데 흔치는 않지만 20명 가운데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답니다. 이때의 장기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6개월 이상 코비드-19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는데 네거티브가 계속 나오는데도 6개월 이상 가장 강한 것이 여성의 경우는 그 냄새 맡는 것 후각이고요. 그리고 미각인데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후각 같은 것은 아주 좋은 냄새가 좋았던 냄새가 무척 불쾌하게 느껴진답니다. 가장 좋은 냄새는 여러분은 어떤 냄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뭐 아주 깨끗하게 씻고 나온 아이의 뭐 비누 냄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성의 샴푸 냄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닝 하면은 모닝 커피 그 유혹 모닝 커피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여성들이 있답니다. 코비드 19의 후유증으로 이건 영국의 의료협회에서도 조사를 했고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고 세계적으로 코비드를 겪었었던 환자의 5%는 냄새나 입맛을 잃는다는 겁니다. 6개월 뒤에도 영국 의료협회의 조사 결과는 그리고 조사마다 다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20명 가운데 1명은 롱 코비드를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리에서도 이 같은 어떤 조사 같은 것이 나왔고요. 이건 사실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의료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마 그 같은 정책, 의료 정책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할 텐데 일반인들에게는 입맛이나 냄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끼리 먹으면서 야, 이 오징어 볶음 좀 먹어봐봐. 맛있지 않니? 난 너무 좀 매운맛이 센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본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음식을 먹기를 거부한다던가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던가 맛을 도저히 못 느끼고 뭐 배부름 이런 것도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영양실조가 돼서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오잖아요. 결국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불안증,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한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8개의 연구 결과를 3,69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을 쭉 분석을 한 내용을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적어도 6개월까지도 냄새를 못 맡는다. 5.6% 환자의. 맛을 못 느끼거나 이 맛이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짠맛인데 짜게 안 느껴지고 시게 느껴지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영양의 균형도 안 맞고 하겠죠? 4.4%. 여자가 냄새에 더 약하답니다. 여성분들은 냄새와 콧물. 그런데 요즘 코비드 앓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의 기침 기운이 있는 저도 원래 이 찬바람 쏘이고 하면은 또 목을 내놓고 하면은 기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하시더라도 스카프를 많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그런 기침 형태가 아니라 계속 참을 수 없이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여성들이 냄새와 기침에 약하고 27개월이 지났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대평가일 수 있어. 하지만 조심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LA 카운티에서 오늘 뭐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자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도 드시고 계시던데 비타민 D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금 요즘 비타민 D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주치의들께서도 비타민 D를 드시라고 하고 또 요즘은 피 검사할 때 비타민 D 수치가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그냥 기본적으로 난 다른 건 다 안 먹어도 심지어 종합 비타민을 안 먹어도 비타민 D는 먹어 이거 하나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회사 동료 가운데도 그런 분을 뵀는데요. 비타민 D를 먹는 이유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골절을 예방한다. 그리고 칼슘을 먹으면 뭐 하는가? 칼슘의 흡수를 비타민 D가 도와주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 D의 수치가 떨어지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증가해서 뼈에 해를 끼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칼슘을 완전하게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대규모 연구 결과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했고 골절도 물론이고요. 또 넘어지는 거 이건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뼈하고 인지 기능까지 개선이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편두통도 줄여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뇌졸중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무슨 뭐 무릎 통증도 줄여준다. 만병통치예요. 얘기 들어보면 비타민 D가.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기금으로 대규모 조사죠. 이 정도면 25,871명을 대상으로 남자 5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어떤 분은 칼슘과 같이 섭취하시고 어떤 분은 칼슘은 안 하시고 비타민 D만, 어떤 분들께는 플라시보, 이 약이 아니면서 비타민 D 보조제가 아니면서 보조제다 하고 줬더니 결국은 이것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나 안 부족한 사람이나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때 맘대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이 주치의분들과 좀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셀리악병, 크론병 이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D 이 건강 보존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안 되는 경우. 근데 음식에 유제품이라든가 곡물에 비타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 실내에서만 일한다 해서 하루에 뭐 15분만 뭐 햇빛 비슷하게 쪼이면은 뭐 손바닥 얼만큼만 쪼여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데 그것조차 안 된다 하더라도 곡물을 드시든지 뭐 빵을 드시든지 밀빵을 드시든지 뭐 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도 많지는 않고, 그러나 요즘은 언젠가부터 비타민 D 건강 보조제가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의사들이 많이 추천을 하면서 비타민 D에 대한 그런 그 조사, 그 혈액 검사할 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수치도 조금 달라진 것 같더군요. 제가 제 건강 그 차트를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연방정부의 지금 연구 결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타민 D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 않게 하고 싶어 하면은 혹시 종합 비타민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종합 비타민에 뭐 대부분이 뭐 한 1000IU 정도는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면. 그런데 비타민 D 보조제가 연구 결과 필요하지 않다면 무슨 뭐 그거 먹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 라는 결론, 마지막 그 뉴욕타임스 기사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또 내일 모레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해 하면 그게 최저부터 최고의 양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극단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골프장에서 리브 골프 이벤트가 열립니다.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홍보하더니 원래 예정됐었던 겁니다. 뭐 어느 나라 몇 번 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골프장에서 시작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골프장에서 이 이벤트가 끝나는데, 이게 정치와도 연관이 있고 또 미국의 911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돈만 생각하고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뭐 연준에서 0.75%포인트 이자율 올린 것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항상 0.25%씩 하다가 올해 0.25%, 0.5%, 0.75, 0.75 갔는데 이제 더 이상은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는다. 연준이 필요하다면 성큼성큼 0.5도 좋고 0.75도 좋다 하는 그 시대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막 바람의 방향이 휙휙 바뀌듯이 바뀌니까 연준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0.25%를 고집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2018년도에 연방 기금 금리를 40번 이상 올렸습니까? 그 정도로 많았던가요? 그런데 5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0.25%포인트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0.5, 0.75, 0.75, 또 다음에 0.5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좀
융통성 있게 연준도 이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고용 시장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으면서 물가 인상을 잡는 게 지금 연준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뉴저지주 골프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든 리브 골프 이벤트가 열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미지 세탁하려고 뭐 꼭 골프뿐만이 아니라 축구도 있고 뭐도 박싱도 그랬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막 돈 대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물론 PGA와 경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의 코스에서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골프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전에 사업가였고, 뭐 1980년도에 무슨 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애를 썼고, 그 뒤에 뭐 스몰한 거 작은 것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NFL 프랜차이즈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 같은 것도, 메이저리그 야구도 뭐 여러 가지 뭐 후원 같은 것도 했고, 사이클리스트 뭐 이런 경주도 했고,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도 월드 시리즈 경기에 참석해서 또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팀이 뭐 인디언 그 아메리칸과 그 아메리카 원주민과 연관돼서 뭐가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공화당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후보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던가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뭐 건물에서 밀어내는 사람들, 여성들을 살해하고 뭐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했는데, 딱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막 왕이 공항까지 나오고 환대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사위가 가고, 대통령 떠난 뒤에는 사위가 하는 회사에 사우디 그쪽 왕가에서 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무슨 재무장관도 굉장히 뭐 많은 투자를 받고 했습니다. 사우디와 많은 연관이 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 이 프랜차이즈에 연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골프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2016년도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911 거기에 사우디가 역할을 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그 후보였었을 때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살해한 현 그 살해 사주범이 사우디의 왕세자라고 비난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선거에서 911은 미국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말에 대회가 열리고 끝나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 뭐 필 미켈슨 관련이 있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재단이지만 사업 회사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 볼 거다. 큰 돈을 손해 볼 거야. 아주 큰 돈을 손해 볼 거야. 모든 게 돈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고의 골퍼들이 여기 합류해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은 타이거 우즈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골프도 여러 번 쳤죠. 타이거 우즈는 여기 합류하지 않고, PGA로 큰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상황, 뭐 인권 등등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PGA에 등을 돌리고 리브로 가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골프 이벤트 리브로 가네 하고, 이 타이거 우즈는 비난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911 희생자 가족이 트럼프는 캠페인 할 땐 그렇게 얘기하더니, 자신의 가족들이 이익을 얻으면 방향을 바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역할을 해서 글쎄요, 이 리브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PGA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가서 바로 그 MBS와 무하메드 빈 살만과 이거 뭐죠? 이 악수, 이 주먹 악수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했는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골프장에 이걸 유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사위도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관이 있으면서 돈 버는 거고 스티브 무누신 같은 전 재무장관도 친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재무장관이 됐는데 뭐 다시 그쪽 업계로 돌아가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잖아라고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가족과 측근들이 많이 돈을 많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버는 개인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살인마와 이 피스트 악수를 했는가?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죠.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은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미국이 오일이 필요하고 중동의 안정도 필요하고 사우디아와 이스라엘이 잘 지내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평판을 깎아 먹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올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2024년도 대선 후보에 출마한다고 하면 지금 공화당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문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까? 뭐 그런 점도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골프가 전부 골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0명이 넘는 그 공화당,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오늘 제3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대한정당을 많이 만들었었고 대한정당이 별 효력은 못 미쳤지만 그렇지만 알고 전 부통령을 떨어뜨릴 때 그때는 좀 힘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무슨 뭐 여러 당들이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앤드류 양이라는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였었고 그리고 뉴저지주의 주지사였던 크리스틴 타드 위트먼이라는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양당 뭐 해서 중도적인 사람들이 아직 오늘 이제 처음 창당했으니까 특별한 그 정책 발표는 없는데 어쨌든 공정해야 된다, 경제 살려야 된다, 정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된다,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지 된다 해서 이 나가서 결국은 2024년도에 50개 주에 다 이 뿌리를 박아놓겠다는 건데 그 제리 양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뭐라? Even divisive issues, the most divisive issues of the day, like abortion or firearms. There's actually a common sense coalition position. 네, 아주 그 분열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그게 그 낙태라든가 총기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커먼 센스,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뭐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그 단체들이 그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하는 그 같은 말에 대해선 기본이 바뀌지 않았는가. 과거에 제3당 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그 요구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그 국제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무기 밀매상인 빅토르 바우트가 이 사람 뭐 영화에도 나왔고 유명한 사람이죠. 25년 징역형을 받고 일리노이에서 복역 중인데 테러 조직에 무기도 공급을 했고 그리고 뭐 미국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이런 혐의로요. 그런데 이 사람을 러시아를 풀어주고 대신에 지금 WNBA의 스타와 브리트니 그리너와 또 그 해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그 폴 워런 이 두 사람 미국인 두 사람 또 이 러시아인 한 사람을 맞교환한다 하는 것을 미국의 국무장관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번도 러시아 국무장관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이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WNBA 스타는 러시아에 들어갈 때 뭐 대마초 그 기구 이런 것을 가지고 갔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빼오려는 노력 그것도 미국 정부라고 다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방 법무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백악관과 여러 국무부가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인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된다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러시아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부부는요, 대통령 부부는 지금 같은 때 잡지 보그지에 커버 스토리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뭐든지 홍보하기 위해선 우린 뭐든지 다 한다. 부부가 굉장히 많은 사진이 보그지에 실렸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